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산한 비밀들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신비로운 나무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이 나무는 귀신이 숨어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밤마다 그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기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이 나무에 다가가고 싶으신가요?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와 신비가 얽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파고요 시청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학생입니다. 저전에 그 알아보다가 제가 살았던 마을의 기목 이야기가 생각나 제보합니다. 저는 또 그 나무를 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절 부모님께서는 울산에서 일을 하셨고 저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시골집에 맡기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울산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다가 주말마다 부모님께서 오셔서 같이 자고 다시 시내로 가지는 루틴이었죠. 당시 제 나이가 6살이었고 그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6살이었던 제가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래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린 제가 혼자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반일을 하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밭에 나가실 때마다 저를 데려가시곤 했고 혼자 노는 손자를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머리를 보고 가실 때나 어김없이 읍내가 지나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재롱을 부리곤 했죠. 혹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지붕으로 치면 슈퍼지만 마을 사회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군것질 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근처 시원한 냇가와 어르신들이 돌고 쉬시는 평산에서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던 거로 더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할머니 손을 잡고 마을 말에 놀러갔다 오는데 할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랍니다. 회관 근처, 그러니까 마을 모집이 있는 나무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집가는 만나본 거리가 아닌데 굳이 그 나무를 보고 걸어가시길래 잡골던 손을 계속 잡은 채로 할머니를 따라갔었습니다. 이래 나무 앞에 도착하고 할머니께서는 두 손을 모아 나무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지도를 하신 건데 그걸 보던 저도 할머니께서 하시는 행동을 얼추 따라해봤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께 왜 저 나무에 지도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마을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에게 제가 건강하고 잘 클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하셨죠. 어렸던 제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금방 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앞을 지나보라 멀찍이 나무가 보일 때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 나무 앞에서 지도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무를 잊을 수가 없게 된 것일 테죠.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같은 지연의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간 다릅니다. 성상에서 어르신들께서 등호를 봤을 때 어린 제가 중간중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어린애가 옆에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는지 어젠가 경찰이 다같이 모여 계실 때 제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께서 올해도 제사를 지내야 하고 매년 하는 것이지만 꼭 정석껏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세히 기억나지도 않지만 이번 제사에서 농가 들지는 준비할 거고 과일은 준비한다는 좀 제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제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해석하자면 꼭 동네 주민들이 각자 분담해서 제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제사에 올린 음식 중 고사리, 단다, 배 같은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직접 많은 이는 잠을 타시고 농대장에서 손수 물품들을 굴러오셨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러 그날은 저녁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혼자 집을 보고 있어야 한다며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른 의식이보다 엄하다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상당히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써준 동화책을 보고 있으라고 하시거나 머리를 손할 것 없이 바리바리 보자기들을 챙겨서 나가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하고 오히려 혼자 안방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새는 할머니께서 깨우시는 동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자갈께서 정신없는 와중에 할머니께서 리네스처럼 음식을 낸는 받아 먹었죠. 무슨 전자친 거였는데 맛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먹으려고 하심이 대충 먹었습니다. 어디가 또 오셨냐고 여쭈었을 때 대답도 없으셨고 빨리 먹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슬슬 궁금해졌죠.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마을 일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 마을에 잔치라든 걸 했는데 국밥들이나 잔치 음식을 먹은 건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오셨고 부모님 모두 다음 주에 통으로 주변을 내셔서 자취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뒷자리에 앉아 집에 난다는 생각이 신나서 이리저리 뛰다가 며칠 전 주사가 있었고 새벽에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아마 어린애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좋게 표현하는 선사십니다. 지금도 저런 친구처럼 지내며 굉장히 친한 부자지간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마을의 복을 위해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마을 모퉁이에 있는 나무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게 귀목이라고 해서 귀신 들린 나무라고 하시더군요. 지식이라는 지식한 날이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부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껏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첨가하겠습니다. 그 나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에도 있었던 나무고 사람들은 그걸 뒤목, 나무식, 뒤수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뒤목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늘하고 주사를 보르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데 대부분 죽었다고 하고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만 오면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진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주사를 지내왔는데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귀신 들린 나무로 주설시대에는 역병을 부르기도 했고 나무에 붙은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무단히 왔을 때 구슬하고 바로 다음날 그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도 하더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저 전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던 엄마도 괴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칠동네 아재라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 마을 이장님의 아들이 칠동이라는 분이셨답니다. 이장님은 나름 마을에서 배운 분이셨고 체력도 꽤 좋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마을에서 난동을 피우셨대요.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시던 분이었는데 하필 제사를 준비하던 때 칠동네 아재가 들짐하게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대체 이런 의미 없는 제사를 왜 지내냐고 형태를 부렸다는 거죠. 그러다 어른들끼리 언성을 엎어졌고 결국 집에 있던 품을 가지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 같이 준비하던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끝끝내 품을 가지고 나무에 가서 엿불엿벗 썩었다는 겁니다. 며칠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두께가 두껍고 그런 실톱 같은 모노는 어림도 없습니다. 옆에서 어르신들이 말리다 보니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는데 저기 3일 뒤에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집 뒤에 걸어서 마을까지 왔다는데 심장마비로 죽어서는 닷도랑에 빠져있는 걸 다음 날에 건졌다는 거죠. 한바탕 마을에 난리가 났는데 부부 마음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장님 때는 한평생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 제사도 해마다 지냈는데 자신이 죽으니 그게 무슨 일이었던 간에 정신이 나가버렸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않을 것이고 나무고 나발이고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선포하셨죠. 준비하던 일이 있어서 제사는 지내긴 했지만 이장님 때는 제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집이랑 전담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넘어가기 전에 이장님이 다음 해에는 부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있으셨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실제로 2년 안에 새 가족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제사 지내지 말자고 하라죠. 천진난만하게도 그러면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별다른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마을 어르신들이 한평생 자랐던 초전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고 늙음하게 지인 없는 곳에서 지내는 건 불가하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모두 돌아가셔서 그곳에 갈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의 큰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마을 모퉁이에 잠자고 있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지목제 찍느냐고 여쭸을 때 아직도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나무가 생각보다 무섭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에 제보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나무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곳들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음산한 비밀들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